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특정 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가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낼 때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인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날이 제가 제니트 브라운과 결혼한 날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현재 바비 타머스 부인은 24살이었고 1999년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사가 되었습니다. 내 누나도 제니트를 가르쳤던 남자 조지아는 귀여웠고 내 여동생은 방금 우리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조지아 대학교 로스쿨을 갓 졸업한 27살이었고 빙엄 카얼턴 회사의 새로운 보조원이었고 입사 첫 해가 빨랐습니다. 저는 $4,000를 벌었습니다. 처음에 제니트와 제가 결혼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만났고 그 후 그녀는 제 여동생이 새로운 교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최한 파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중 한 명은 대부분 지역 사회단체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제 여동생이 남자의 사회생활에 새로운 교사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랐고 거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종류의 데이트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제 여동생 프랭키는 제가 그런 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여자를 만나야 했어요. 남부 조지아에서 자란 제니트는 부분 장학금으로 유지에 다녔고 교사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 남자로 이사하게 되어 기뻤고 데이트가 길어지면서 그녀를 남자에게 소개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평소처럼 바비에게 많이 얘기해요. 자기야 미안하지만 불편할 뿐이야. 내 말은 그게 마음에 들지만 그게 더 많은 일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 너도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결혼할 때 말해야 해. 나는 통로를 깨끗이 걸어가는 소녀 중 한 명이 될 것이고 남편에게 완벽한 이상적인 신부가 될 것입니다. 와우 나는 당신이 이것을 적어도 여러 번 연습했을 것이고 어쩌면 몇 명의 남자에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가 내 아파트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내 나쁜 의도에 대해 말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앉아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다른 두 여자와 함께 쓰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그녀가 집에 어떻게 갈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제 여동생 프랭키로부터 제니트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랭키가 그녀를 데리러 왔고 그들은 다음 날 아침 프랭키가 내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니트이 나를 매우 걱정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안녕 제니트 다음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니트 나입니다. 바비 어젯밤 내 댓글에 대해 사과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솔직했지만 나는 당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언터처벨이나 퓨러티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제니트를 정말 좋아했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정말로 공동의 미래를 이루었습니다. 내 말은 6개월 후 그녀는 사우스 조지아에 있는 작은 교회에 통로를 걸어 내려갔고 우리는 매우 전통적인 결혼식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순수했지만 우리는 어미리어 아일랜드 리조트에서의 신혼여행 첫날 밤에 제니트와의 친밀한 관계는 즐거웠지만 약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첫날 밤의 피와 모든 것과 성관계가 그녀에게 편안하지 않았다는 불가촉천민이었고 나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황은 더 나빴고 나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내가 그녀를 꿰뚫은 후 첫날 밤에도 오래 지속되지 않은 나의 끊임없는 쓰다듬음은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했고 그녀는 울었고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가 마침내 잠들었고 서로 껴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다음날 아침 좋은 징조였습니다. 제니트는 비록 그녀가 불가촉천민이었지만 그녀는 데이트했던 남자를 대하는데 다른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최고로 남아있는 벨트 아래에서 기쁨으로 나를 깨웠고 당신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녀의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해변으로 가서 우리 방으로 돌아와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아마 그것을 즐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약간 키스했고 나는 그녀의 가슴을 즐기기 위해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슴을 가지고 노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지만 나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을 더 아래로 옮겼더니 말리려는 듯 내 머리를 잡아서 괜찮아 난 아프지 않다고 말했어. 어떻게 오누누 난 원하지 않아. 내가 그녀의 봉우리에 닿자마자 그녀는 시작했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고 그녀가 말하려는 모든 것이 소음으로 바뀌는 것을 본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니트는 몸을 조금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는 이전에 아무도 나에게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보다 훨씬 낫다고 했고 우리는 둘 다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제대로 하면 밤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우리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어젯밤에 제대로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할게요.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고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인내심을 갖고 친밀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바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나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당신은 나를 내면에서 빛나게 만들어 당신은 내가 인생을 즐기게 해준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봐 진정해요. 울 것 같지는 않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밤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잖아요. 몇 년 동안 너와 함께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밤에도 내가 로펌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던 밤에도 자네디 채점해야 할 서류나 준비해야 할 수업 계획에 압도당했던 밤에도 늘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때로는 우리 중 한 명이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곤 했지만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밤 자주 껴안고 자주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음탕한 바퀴벌레가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결혼한 지 6년이 채 안 됐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날을 보냈습니다. 거대한 애틀랜타 공항이 내슈빌에서 불과 90분 거리에 있지만 작은 메칸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철물점 주인과 거래했습니다. 그는 소유권이 그의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전달되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서류에 서명했고 행복했고 나는 내슈빌에서 남자까지 직행 비행기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나는 내 인생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 탐프선은 내슈빌의 쇼핑센터 개발자입니다. 그의 틈새 시장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는 소매업 기회 측면에서 아직 서비스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남자를 하나의 사람으로 식별했습니다. 나는 법률사무소의 수석 직원이었지만 파트너십이 아직 몇 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JN 옆에 앉아 비행 내내 피칭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로펌은 인간 중 최고이고 나 자신은 쇼핑몰 개발 거래를 위한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평생 이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지만 성공할 때까지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존도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제시한 기술로 또는 어쩌면 내 허세로 인해 그는 나를 더 정확하게 고용했습니다. 그는 다음 2년 동안 내 법률 사무소를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 투자자와 협상하여 자본을 협상하고 존이 사이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LLC를 설립한 최고의 사이트를 식별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채 거래 주요 소매업체를 위한 사전 경찰 계약 협상 및 거래 자체가 생명을 얻어두며 존이 대부분 내슈빌이나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삶은 점점 더 나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내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제니트와의 관계에 시간을 덜 쏟았습니다. 특히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는 순간에는 서로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멍청한 영화를 보는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데리 퀸의 아이스크림 관계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순간 저는 항상 함께 자겠다는 약속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아침 4시나 5시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나 계약 문제 또는 기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목요일 아침에 우리는 큰 대출을 마감했고 우리 회사는 역사상 가장 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잭 카얼턴 회사의 관리 파트너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서 그와 다른 두 파트너가 문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존 탐프선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나에게 샴페인 한 병을 건넸습니다. 바비는 2년 전 그의 파트너를 가리키면서
당신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충분히 심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식이 좋지 않았다면 그는 나에게 샴페인 한 잔도 건네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아마도 우리 중 누구보다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의 파트너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바쳤고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샴페인을 오픈하기 몇 분 전에 솔직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의 빠른 회의를 열고 두 가지에 대해 투표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10만 달러의 즉각적인 보너스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변호사가 되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하고 싶은 변호사인지를 인정하여 계약일부터 파트너로서 고백합니다. 둘 중 하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줄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큰 보너스가 있지만 10만 달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비는 샴페인을 마시고 캐스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압도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에마어 퀵나는 아니, 그가 파트너로서 나를 방해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세요. 저는 찰즈 카얼턴이고 잭이고 빙엄입니다. 너무 늙었으니 그를 미스터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웃었고 빙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비는 나를 프레드라고 불러주세요. 비 위프트 당신의 어린 오등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더 웃고 싶고 마침내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사실 나는 여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오늘 끝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바비 가서 당신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마무리할 사업이 있지만 파트너십의 조건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그동안 해온 모든 일에서 약간의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크루즈 여행에 데려가거나 전 칼튼 씨가 잭이 요청한 일에 동의하세요. 선생님, 저는 마침내 제정신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인상적인 보너스와 가장 중요하게는 파트너십을 맺게 된 영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놀라운 성취. 우리 모두는 샴페인을 마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집으로 향하여 제니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이미 말했듯이 제니트는 이미 다음날 금요일에 집에 있었습니다. 학교 마지막 날에 교사들이 성적표 준비를 하며 채점을 마칠 시간을 주기 위해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나절 일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제니트는 부엌 테이블에서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트와 넥타이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바비, 저는 거의 다 끝났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소식도 있습니다. 마지막 성적표를 마무리하고 얘기하자고. 그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음 주에 출발하는 가능한 크루즈를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컴퓨터인 캐리비안이 아마도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은 많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조금 나중에 해야 합니다. 제니트의 와인 한 잔과 약간의 표정을 들고 내 집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걱정돼. 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물었으니까 시작했는데 내가 말을 막았잖아. 넌 아프지 않은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난 전형적인 변호사 문제 해결 모드로 시작했어. 안 돼, 난 아프지 않아. 아시다시피 다음 주 학교 일정이 끝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과 금요일에 매일 10시부터 2시까지 수강할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글쎄요. 안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비, 들어봐 알았어. 이건 교육과정이야. 제임스가 내 친밀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가르친다. 그것은 실제로 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을 것이다. 내 말은 너와 나도 역시.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 기술이 그의 집에 있는 걸 기다려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상상한 걸 뜻할 수가 없지 않나? 제니트 학생이 얼마나 많을까? 여자든 남자든 모두 있을 건지 물어봤더니 배에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 첫날엔 그 사람뿐일 거란 걸 잘 알잖아. 그리고 그는 둘째 날에 어시스턴트를 초대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는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랜드 피날레라고 부릅니다. 바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제가 이미 끼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혼란과 불신이 뒤섞여 묻고 싶습니다. 이 코스가 당신이 이 남자와 밤을 보낸다는 뜻인가요? 맙소사 갑자기 그녀의 말을 깨달았고 그의 조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임스는 연습이 다양한 경험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연습을 해보세요. 여보 몇 주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봄 방학 동안 이 코스를 수강했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즈가 자신의 향상을 기본 80번째 백분위수에서 90번째 백분위수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친밀한 활동과 내 베이스는 이미 90번째 백분위수이므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대감으로 빛나는 눈을 설명했습니다. 제니트, 너 미쳤니? 내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제임즈가 내 것에 대해 어떻게 알겠어? 당신의 활동 수준 당신은 아니에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남자와 밤을 보냈는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혼이 끝났다면 그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6년 전에 우리는 그녀의 교회에서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제임즈가 최상의 결과를 위해 세션을 나에게 맞춤화할 수 있도록 내 기준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후로 매일 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 내 내면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니트에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제임즈와 이미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 그건 반역이 될 것입니다. 과정의 일부만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임즈는 내가 요구한 친밀한 활동의 기본 수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목소리는 좌절감으로 솟아오른다. 나는 그에게 벨트 아래에서 기쁨을 주었다. 나는 그것이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고 그는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평가하는데 몇 분을 보냈다. 정말 바비 그것은 단지 수업 음란 바퀴벌레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음란한 바퀴벌레에 놀랐고 이제 그것은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어떤 존재하지 않는 존재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알았어. 이 모든 것이 헛소리처럼 들리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잠깐만 기다려요. 제니트 제임스가 그 일을 위해 여러 명의 조수를 둘 것이라고 말했죠. 그랜드 피날레 동시에 여러 명의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의 처음 이틀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니트이 대답했습니다. 제임즈는 내가 높은 기준선을 달성했다는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바비는 나의 높은 기준선이 만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남자들과 친밀한 관계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한 일에 대해 차분한 얼굴로 말할 수 없다. 제니트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구나. 알잖아 바비 내 말 들어봐. 알았어. 제임스 알았어. 말 안 할게. 그 이름 더 이상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했고 내가 이 강좌에 대해 너에게 말하지도 말라고 제안했지만 너와 나는 항상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서 이 강좌를 보고 너와 공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법률 교육 과정 중 하나가 이 교육을 받아들이면 나는 당신이 법률 과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것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미친 것처럼 보았고 음탕한 바퀴벌레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제니트이 어떻게 할 수 있니? 젠장 제니트이 이미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말했지. 내 $500 잔액은 수업 첫날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어. 제임즈 내 말은 그가 나에게 $100 할인을 준다고 했다는 거야. 높은 기준선은 그에게 나에게 가르치는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총을 들고 그녀를 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이 대화 후에는 아무도 그녀를 쏜 이유로 나를 감옥에 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니트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심각한 심장마비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나는 당신이 이미 한 일을 고려하여 다음 주에 이혼 신청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혼할 것입니다. 상담 내 말 들리나요? 바비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술집에서 만난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교육을 믿는다. 나는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좋은 교육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당신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종류의 교육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좋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이 일에 대해 나를 믿어야 해. 알았어 제니트 난 포기해. 내가 이혼에 대해 한 말 기억해. 난 달리기로 갈 거야. 바비에게 대답했어. 내 소식은 어때? 내가 제니트에게 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 나는 러닝복으로 갈아입으러 침실로 들어가고 내 물건 몇 개를 손님방으로 옮기면서 말했다. 달리기가 형편없게 시작됐고 제니트와의 대화로 내 정신이 너무 산만해져서 말을 할 수 없었다. 달리는 동안 긴장을 풀 수 있었지만 몇 마일 후에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리기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일 수 있으며 이 달리기는 확실히 좋은 치료법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달리기를 무시했고 몇 마일 이내의 결과를 느꼈습니다. 그 방치 때문에 집으로 향했는지 아니면 내 집이 어디인지 잘 몰랐습니다. 돌아왔을 때 제니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빨리 샤워를 하고 객실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제니트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갔다. 에마어 카얼턴 잭 미안 잭. 시간 좀 있어? 바비 무슨 일이야? 늦잠 잘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집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제니트의 짧은 뉴스 버전에서 말했어요. 맙소사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음탕한 바퀴벌레라는 용어를 좋아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추가해야겠습니다. 내 어휘에 맞춰서 그래 우선 좋은 가족 변호사를 찾으세요. 아직 그녀를 이혼 변호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히 엘리자베스 젠킨스예요. 그녀를 베스나 리즈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엘리자베스라고 부르세요. 그녀는 아주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엔 최고의 이혼 변호사인 것 같아. 이미 이혼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 바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해하겠어. 내가 자넷과 데이트했을 때 그녀는 좋은 머리를 가진 멋진 F사람처럼 보였어. 사우스 조지아 출신인 그녀의 어깨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녀에게 아픈지 물었지만 그녀는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이 있으면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반드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친 것 같지만 나는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비난하는 것이 실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원하고 이것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녀의 방법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너스 취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아. 지금은 그냥 취소할 거예요. 당신이 이혼한다면 연기가 모두 사라질 때 그녀를 당시 전처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은 파트너십을 배제하고 있지만 당신과 나 사이의 보너스와 파트너십은 모두 당신의 것이며 우리는 현재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보너스나 파트너십 가입 자격이 없다고 증언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인 와우, 그렇군요.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말이 되네요. 내 말은 24시간 전에는 제가 세계 정상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니트와 나는 분리할 수 없는 팀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미쳐버렸고 나는 그녀와 별개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비에게 그만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사무실을 떠나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달리기 선수이고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저를 방문하세요. 일리저버스 젠킨즈에게 전화해서 오늘 약속을 잡을게요. 논리적입니다. 네, 말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파트너입니다. 그는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출구로 향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커피 마시러 휴게실에 들르기 전에 나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 비서가 크리스티 맥을 입고 걸어갔다. 뭔가 그 사람 성이 기억나지 않아 커피를 마시고 나갔다가 멈췄다. 토마스 씨 괜찮으세요? 아프신 것 같다거나 뭐 물어보셨나? 고마워요 크리스. 저는 난 그냥 여기 앉아있는 거 알죠. 대답은 잘 했는데요.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회사에서 큰일을 냈다는 걸 알아요. 축하하러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지 그녀가 제안했어요. 네 감사해요 크리스티.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미안하다고 말한 대로 일어나서 출구로 향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두 번째 실행을 위해 나갔고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체육관과 샤워 시설이 있는 사무실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일리저버스를 만나러 갈 시간이 될 때까지 좀 더 운동했습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시간에 맞춰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내 오후 410까지야. 바비를 만나서 바비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칼튼이 당신이 그의 친구라고 말한 직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당신 아내가 러스티에게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바퀴벌레 그녀는 용어 주위에 따옴표를 붙였고 우리 둘 다 조금 웃었습니다. 맙소사 내가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 그게 내가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고 이야기를 다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공감하는 소리로 메모를 하고 내 슬픈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미친 것 같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녀의 주장은 거의 7년 전 우리가 만난 이후로 그녀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녀의 계획을 이해하고 처리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녀는 월요일에 이 교육 과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방송에 다시 인용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웃지 않고 주말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바꾸도록 내가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끝낼게요. 그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녀가 계속해서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다면 월요일 오후에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둘 다 추천해요. 진지한 결혼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면 이것이 큰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오후에 상당히 표준적인 이혼 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나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그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 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에 동의할 경우 법률 면허증을 위태롭게 하거나 당신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저는 간통이 일어나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좋다면 코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저버스는 항공 인용을 다시 설명했고 그녀가 제임즈에게 $500의 보증금을 지불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불이 그를 매춘부로 만들고 그녀가 나이덱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둘 다 범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 소득 범죄는 보통 벌금이니까요. 어쨌든 월요일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청원서를 준비해 드릴까요? 내 회사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수락했고 이번 주말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녀의 머리가 더 좋은 곳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사무실에 갔습니다. 나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특히 술집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집에 돌아갈 생각은 더욱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텅 빈 사무실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비서도 나간 줄 알았으나 도착하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손님 토마스 씨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아와. 내 알바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군요. 크리스타 의사를 보신 적 있나요? 다들 어디 계시나요? 사무실이 잘 닫혀 있는 것 같군요. 칼튼 씨는 모두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씨가 방금 회사의 최고 고객 중 한 명을 위한 큰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하루가 끝날 때까지 모두가 긴장을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집에 잘 가네요. 크리스타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신선한 커피 한 잔을 원하는데 이 기계는 항상 기쁨으로 저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제 새 컵을 들고 돌아올 테니 검정색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분 후 그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들고 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기운을 북돋아 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지만 돌아서서 나를 보았습니다. 타머스 씨, 저는 바비 크리스터 씨, 바비라고 불러주세요. 알았어 바비 내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내 생각엔 토마스 씨보다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 바비 나는 단지 관리자일 뿐이라는 걸 알지만 당신도 내가 친절한 사람이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그토록 끔찍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마세요.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여자에게서 너무나 평온함을 발산했습니다. 성은 크리스터도 몰랐어요.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당신의 성 먹두겔도 모릅니다. 저는 크리스터 먹두겔입니다. 이 두 성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이해합니다. 우리 엄마는 독일인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일랜드 사람이셨어요. 제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크리스타 맥두걸, 당신은 왜 나에게 커피를 마시고 회의실을 예약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시나요? 당신이 너무 슬퍼 보여서 우리는 거의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고 지쳤을 때에도 모두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해 보일 때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난 슬프고 혼란스럽고 화가 났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제 생각에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혼 준비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멍청함 때문에 나는 좀 꼼짝 못하게 됐어요. 책상 반대편에 더 많은 생각을 두었어요. 밥이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집에 와서 딸 엄마랑 저녁을 먹어요. 멋진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밥이 지금은 금요일 밤인데 특별한 요리는 안 하신다고 큰 돈을 걸겠습니다. 딸은 몇 살입니까? 10일 패스트푸드점에 가고 싶으신가요? 맥도날드일 수도 있고 치필레도 사실 다나가 제 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콜릿 밀크 쉐이크. 그 사람과 나는 가서 엄마를 두고 TV를 봐요. 엄마는 주중에 TV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다나와 내가 없을 때 그걸 봐요. 알았어. 내 새 친구 크리스타. 우리 차를 타고 집까지 따라갈게. 그리고 그런 다음 치필로 향합니다. 그것이 크리스터와 데이너와 함께한 일입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데이너는 막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을에 고등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터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그냥 앉아서 엄마와 딸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동시에 편안하면서도 슬프다. 크리스터는 물론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장학금 선수라고 하는데 별 의미는 없지만 조지아 풋볼 경기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어요. 잠깐만, 바비 씨 조지아에 가셨나요? 조지아 팀에서 경기하고 조지아 풋볼 경기에 가셨나요? 조지아를 좋아해요. 엄마가 제가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다나에게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는 희망 장학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맞아요. 희망 장학금은 훌륭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알아. 엄마가 거의 매일 나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안다. 다나가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꽤 성숙한 것 같은데 좋은 성적을 받도록 엄마가 밀어붙이는 게 어떻게 보였고 그 엄마가 꽤 영리한 것 같나요? 우리는 아직 학교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MCK 비커는 우리 지역 마이너 리그 야구팀과 크리스토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정 어린 소녀가 성적표에서 A를 받으면 거기에 가겠다는 일종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아가씨들 안절부절하고 찡그림이 심해지기 전에 방해했어요. 가야 해요. 저녁 식사 계획에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킨은 맛있었지만 회사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두 분이 제 하루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셨고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나 만나서 반가웠어요. 크리스타 맥두걸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당신의 성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떠날 때 데이너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성을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물어보니 저를 웃게 만들었지만 집에 돌아오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제니트 약속된 시간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잔소리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네든 시작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나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나 혼자 있어야 했어요. 다음 주에 바람을 피울 계획이야. 난 너랑 같은 방에 있고 싶지도 않아. 바비, 내 생각엔 내가 적당한 시간에 집에 왔더라면 지금쯤 내가 알았을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 알았어. 그녀는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았지만 그녀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지 듣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제임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과정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똑바로 말해주세요. 다음 주에 넌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낼 거야. 난 내 것이기로 말했어. 바비. 제발 당신의 의견도 있고 나도 다른 의견이 있지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과 나는 그 사람은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고 나는 첫날 수업이 끝나고 그 사람과 내가 수업에 다시 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는 그에게 남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수업을 받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니트와 함께 살 수 있다는 타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단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응바비 너도 알잖아. 내 엄마 아빠는 고급 대수학은 죄가 없다고 믿는데 어떤 종류의 교육도 성경에서 40세쯤에는 금지되어 있다고 믿어.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경우는 아니죠. 또 다른 건 월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말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면 월요일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정말 객관적이겠다고 약속하고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동의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객실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고 토요일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할 직전이디 아직 안 일어나서 사무실로 가지 않고 집을 나갔어. 최근에 그 사람 집을 충분히 봤어. 아무 계획도 없이 의도도 없이 젠장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어. 앞에 주차해서 그리스도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이제 문을 열게요. 문 안쪽에서 크리스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녀는 기름 얼룩으로 얼굴을 덮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얀 모자 아래로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상해 보이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도대체 내가 오븐을 청소하고 있었어. 엄마는 이리로 빨리 오세요. 그녀는 내가 거기 서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먹두겔 부인이라고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바비야 들어와서 앉으세요. 저 아래 조지아에서 뭔가 했는데 제 손녀가 당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딸도 어젯밤에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여기 오시네요. 오후 큰 실수입니다. 맞습니다. 먹두겔 부인 저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아니면 월요일에 만나자고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일을 망쳤으니 지금 머물면서 치우세요. 그녀는 도망갔습니다.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릴 만큼 예의 바르고 올바른 칭찬을 하고 미안하다고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부인 말이 맞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가 여기 다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얘기할 수 있어. 안 돼. 다나는 축구를 하고 있고 크리스타는 1시간 후에 그녀를 데리러 가야 해. 알았어. 조용히 앉아 있을게.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내가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몰래 빠져나가 다시는 크리스타를 보지 않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러다가 그녀는 거실로 돌아왔고 나는 그녀의 머리 장식과 장갑이 없어져서 기뻤습니다. 그녀는 세수하고 심지어 화장까지 할 시간이 있었고 좋은 성적을 받도록 그녀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녀의 엄마가 꽤 영리한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물론 그녀는 멋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빙엄차에서 일했고 적어도 1년 동안은 제가 눈치채지도 못한 채 빠르게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바비 크리스터 잠깐만요. 제가 터져서 얼마나 미안한지 말해주세요. 바비가 오늘 아침에 끝내도록 할게요. 데이너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축구장에 가서 그녀의 경기를 지켜보고 당신 이유에 왔는지 말해주세요. 아침은 알았어. 괜찮아. 그리고 또 곤란한 입장에 서게 해서 미안해. 정말 무례했어. 응 그랬는데 이제 과거로 치워두고 축구 보러 가자. 그래서 다나가 예쁘게 노는 걸 보러 갔어. 좋았지만 좋지는 않았어. 게임 중에 크리스타와 나는 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 내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내가 제닛에 대해 끙끙거리고 징징거리는 것을 잠시 듣고 동정적인 소리를 냈고 게임은 이미 끝났다. 크리스타가 내 독백을 방해했다. 바비 낚시를 하거나 미끼를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나는 살짝 어깨를 으쓱했고 그녀는 또 다른 격언을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하거나 화장실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 바비 당신은 그녀가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그녀에게 가장 단호하고 환한 목소리로 만약 그녀가 이 일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다음 주에 반드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녀가 그것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우리 대화가 끝난 방식입니다. 데이너는 기쁨의 찬빛을 바라며 달려왔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한 11세 어린이를 점심에 초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크리스터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재택근무를 재빨리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들을 타운하우스에 데려다 주고 제가 갈 수 없는 사무실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트를 만나다 그날 나는 이미 뛰쳐나갔고 어색한 질문으로 이어질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싶지도 않았고 술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이혼 청원서 초안이 어느 날로부터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리저버스는 이메일로 그것을 살펴보고 몇 가지 잔소리를 보내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니트는 내가 들어왔을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인사를 하고 방에 있는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씨와 학년 전반적으로 의미 없는 잡담. 나는 저녁 식사 후 청소를 했는데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했고 내가 끝냈을 때 그녀는 TV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밥이 나랑 TV에서 영화 볼래? 제니트 방에 거대한 코끼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나는 다음 주에 당신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정행위 계획을 중단할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혼을 신청할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실로 더 가서 다시 손님 방에서 잤습니다. 잠을 잘 못 잤는데 다음날 일요일에 운동하러 갔다가 크리스탈을 귀찮게 하거나 보고 싶지 않고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다행히 저와 버니 집에서 놀고 있어서 그들이 졌던 경기를 보러 갔지만 한동안 경기 분위기에 빠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결국 경기가 끝나고 마지못해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묵으려고 생각했지만 제니트에게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더 많은 지시사항을 받으러 와야 해. 제니트, 우리 내일 그냥 맴돌고 있을 뿐이야. 넌 나한테 바람을 피울 거야.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넌 그걸 보지 못하지. 너의 바람이 우리 결혼 생활을 끝낼 거고 너도 그걸 보지 못하지. 바비도 아니야. 나도 내일 보자고 약속하면 모든 게 더 좋아질 거라고 약속해요. 미친. 글쎄요. 그녀는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남자 때문에 미쳐버린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음탕한 바퀴벌레에 놀란 건가요? 대답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월요일은 일리저버스에게 전화를 걸어 제니트의 지시에 참석하면 사설 탐정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이 사립탐정도 법원 직원이고 제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면 이 집에서 이혼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엘리즈 LS 메시지 감사합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게 문서를 전달하게 해주세요. 사립탐정이 이 전달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말은 가능하다면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립탐정이 영상을 갖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카메라 그 사람한테 다 녹화하라고 할게. 오늘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줄게. 고마워요. 엘리자베스. 수수료나 사립탐정 수수료를 더 내야 할 때 알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메일에 첨부된 영상이 도착한 날 노트북으로 보면서 슬픔만 느꼈고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었어요. 카메라가 사설탐정 가슴주머니에 붙어 있었나 봐요.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모든 게 시작됐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가운을 입고 흐트러진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왜 사립탐정에게 소리쳤나요? 나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자넷. 토마스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에 그 이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잘 들어봐. 사립탐정에게 대답해. 나는 나야. 무비브 카운티 상급법원의 선서 경찰관이고 저는 타머스 부인이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나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겪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와우, 저는 그를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뻔뻔하게 문에 대답한 바보는 그걸 몰라. 알았어. 잠깐만 찾아볼게.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영원한 슬픔의 자넷도 드레싱을 입고 문 앞에 나타났다. 가운도 입고 흐트러진 상태예요. 저는 제니트 타머스입니다. 왜 저를 찾으시나요? 부인,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사립탐정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집으로 사라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 운전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필요한지. 사립탐정이 운전 면허증을 카메라에 갖다 대고 문서 폴더와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제니트 타머스, 당신은 이혼 청원서와 상담하라고 조언한 첨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 제니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디오는 바닥에 의지하는 데 집중할 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크리스터가 서 있는 것을 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기절한 것 같습니다.
내 책상 앞에서 밥이 그 사람이 그랬지 안 그 사람 불쌍한 것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요리해 달라고 하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도 돼. 맛있겠구나. 다나가 만나서 기뻐할 거라는 걸 알아. 고마워 크리스타. 하지만 누구한테나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 텐데 초대를 나중에 사용해도 돼. 물론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먼저 전화하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부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크리스타. 정말 내일 봐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떠났고 나는 거기 앉아 제 자신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제니디 원하는 대로 믿든 안 믿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의 교육을 중단하라. 나는 그것이 이혼 청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밤을 보내기 위해 근처 호텔에 갔다. 제니트는 내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꺼두었다. 다음날 아침 잠을 자거나 달리는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음 몇 주 동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집으로 돌아와서 제니트의 옷과 내가 필요한 다른 물건을 사러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꽤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멋지고 직장도 가까웠어요. 저는 제니트와 전혀 얘기도 하지 않았고 여기서 이혼할 때까지 그녀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일리저버스와 나는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니트와 그녀의 변호사 일리저버스가 인사한 젊은 남자는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는 법정을 둘러보고 비디오를 가진 남자를 발견한 엘리자베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가는 것은 나에게 드문 일입니다. BFF는 모두에게 일어서라고 요청했고 판사는 나이든 여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검은 가운을 입고 이미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그녀는 높은 책상에 앉아 변호사 타머스 대 타머스 둘 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녀는 둘 다 그렇다고 대답했고 젠킨즈 양이 원고의 변호사로서 계속해서 당신이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두 변호사 모두 연극부가 없습니다. 여기에 배심원단이 없으므로 자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시 예라고 답했고 판사는 엘리자베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토마스 부인의 간통에 근거한 이혼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입니다. 토마스 씨, 제 의뢰인은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에 있는 저축액은 50분의 50으로 분할될 것이며 양측은 은퇴 계좌를 유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앉은 청구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기쁘게 설명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로서 그레이엄 씨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답이 있습니까? 예,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간통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원고의 진술서에서 주장된 형식과 장소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도 간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당신의 증거가 무엇인지 판사에게 물어보고 당신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흥미로울 것입니다. 판사님, 저는 제임스 파워에게 전화하여 물론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있던 부두에 접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제니트의 변호사는 그를 친밀한 교육 전문가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파워 씨, 제니트 타머스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법원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타머스 부인에게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정과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서로에 대한 반응. 당신은 교육 과정을 가르칠 권리가 있습니까? 예, 제가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임시교육위원회에 의해 제공되며 이 과정에 대해 비용을 청구합니까? 예, 제 표준 비용은 3일에 $1,000입니다. 타머스 부인의 경우 남편이 이 과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500 보증금을 내고 단 하루의 교육으로 시작하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했습니다. 이 하루의 교육에는 친밀한 접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인 타머스 부인은 이혼을 받았습니다. 실제 성관계를 갖기도 전에 그녀는 이혼 서류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훈련을 위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 씨. 판사가 엘리자베스 상담사에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 증인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귀하의 몇몇이 일어나서 엘리자베스가 나에게 속삭였는데 증인에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스트링즈 씨. 그게 당신의 진짜 이름이니까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렇죠. 제 이름은 파워이고 스탠고 이츠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가졌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체포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했습니까?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닛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더 말을 시작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젠킨스 씨, 저는 그레이엄 씨의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귀하의 명예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 유죄 판결이 증인 증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트링 씨의 형사 유죄 판결은 간음 혐의에서 비롯됩니다. 계속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부인 감사합니다. 에마오, 스트링 WTG 법원의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떤 범죄로 몇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그는 제니트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혼자 남겨졌습니다. 잘 됐어요. 밤에 돈을 받았다는 비난이 마침내 스트링 오이츠 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포주 또는 이와 유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몇 번입니까? 밤에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 숫자가 최소한 24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사가 증인을 쿡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엄 씨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귀하의 증인을 반대 신문하고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엘리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젠킨즈 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링즈 씨는 돈에 대해 최소 24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냥 부탁드립니다. 스트링즈 씨, 예 또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친밀한 교육에 관한 협의회, 그것을 잘 얻기 위해 몇 시간의 교실 훈련에 참석했습니까? 수업 중에 실제로 어떤 활동도 없었습니다. 아이언이 주로 연습을 통해 동의할 것입니다. 직업 훈련을 의미합니까? 학생이나 잠재력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학생들 네, 그게 그들이 배우는 방법이죠. 토마스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넘어가는 건 확실히 아시죠? 교육 과정에 대해 그녀에게 사전 자격을 부여하셨나요? 네, 저는 표준 절차를 밟았으며 이 예비 선택에 간단히 말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그녀의 경험 수준과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그녀가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침투적 친밀감 감사합니다. 스트링즈 씨, 스트링 씨의 증언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의뢰인과 피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젠킨스 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토마스 엘리자베스 씨는 증언에서 제닛과 토마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스트링 위츠 씨는 토마스 부인이 졸업장갑으로 $500를 지불한 무의미한 졸업장으로 밤에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교육을 가장한 밤 조지아에서 돈을 위해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부인에게는 불행하게도 여전히 스트링즈 씨가 연기자로 체포될 수 있고 토마스 부인은 조지아에서의 간음의 의뢰인으로서 침투적이라 불리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티아어 씨가 설명했듯이 친밀한 간음에 대한 게이오워그의 정의 경험은 확실히 친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타머스 부인이 사실상 간음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인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실 것이 없습니다. 젠킨즈 양, 귀하의 입장을 능숙하게 진술하셨습니다. 그램씨 피고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젠킨스 양의 주장을 고려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될까요? 판사는 실제로 휴식을 취했고 청문회는 한동안 지연되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정보를 얻는 것이 꽤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멍청한 여성들, 특히 결혼한 여성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서 쫓겨났습니다. 제니트는 우리가 법정을 떠날 때 제니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에게 불평하는 것을 들었지만 저는 밤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이혼은 본질적으로 일리저버스가 판사에게 제시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제니트는 스트링 WHTG와의 관계에서 역할로 체포되지 않았지만 그는 밤에 돈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즉시 조지아를 떠나거나 지출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카운티 감옥에서 90일 동안 물론 그는 사기를 당할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니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을 운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시 밖에서 크리스터와 나는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터보다 그녀의 엄마와 어린 딸을 더 좋아했고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보너스를 받고 파트너가 되었지만 내슈빌에 있는 내 쇼핑센터 고객인 존 탐프선이 나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모넌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나의 작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나에게 자신의 본사에서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내슈빌에서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은 법률 회사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지만 이혼 후 약 1년 후에 훨씬 더 많은 보상이 밝혀지면서 제니트 엄마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법률 회사로부터 내슈빌에 있는 내 전화번호를 받았고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나 제니트는 이혼 후 사망했고 남부 조지아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의사에게 갔을 때 몇 주 후에 거대한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 나는 플로리다 텔러헤시에서 쇼핑센터의 잠재적 위치를 탐색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족이 있는 작은 마을에 들러 그곳에 그녀의 무덤에 경의를 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금 설치된 것처럼 보이는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내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